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 10차시 소설 동백꽃 읽기를 이번 10차시로 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8, 9, 10차시를 통해서 소설 동백꽃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요 소설 읽기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노미숙 선생님의 국어 2-1, 중학교 국어 2-1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 들릴 듯 맡으는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 아버지가 고잘하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김유정 작가의 특징이 이런 토속적인 언어,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토속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토속적인 언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편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네병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고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리고부터 이 고자라지 같은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결국 나를 욕하며 괴롭히는 점순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어 발톱 밑이 서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점순이의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고 분한 나의 심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순이 괴롭힘에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고 분한 나의 심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러나 점순이 침해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기까지 읽어보았으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점순이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괴롭히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것은 나의 씨암탉을 때리고 욕을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나의 씨암탉을 때리고 욕을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그래서 점순이는 자신의 집 수탉과 나의 수탉끼리 싸움을 붙이면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순이는 자신의 집 수탉과 나의 수탉끼리 싸움을 붙이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집 수탉은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회를 친다는 것은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집 수탉이 잘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점순이의 수탉이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순이의 수탉이 잘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체를 차릴 수 없었다. 이 배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았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배체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것. 왜냐면 계속 싸움을 붙이는데 점순이의 수탉이 훨씬 잘 싸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이 든 환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순진하고 어리숙한 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한 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실제로 믿으면서 나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질문. 나가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려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대답했어요. 닭에게 고추장을 먹으면 기운이 뻗쳐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제 씨암탉을 계속 쥐어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탉, 자기네 수탉은 닭싸움을 잘하니까 우리 집 수탉을 데려다가 닭싸움을 붙여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어서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35쪽을 보면서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그래서 고추장을 먹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먼저 닭싸움을 붙였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나가 먼저 닭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얼리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어요. 그런다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고추장을 먹인 우리 닭이 어땠어요? 고추장을 먹인 나의 닭이 점순이네 수탉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먹인 나의 닭이 점순이네 수탉을 공격한 것이죠.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을 아주 쟁그라워 죽겠다. 이 쟁그랍다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쟁그랍다는 원래 징그럽다보다 좀 작은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만 여기서는 좀 고소하다쯤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속으로 아주 고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모습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자신의 닭이 점순이네 수탉을 공격하자 신이 난 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 36쪽입니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연상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면서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순진한 나의 모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사실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나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자 실망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탉은 찔끔 한 번도 못하고 막 골는다. 그래서 닭이 한번 쪼인 후로 예고피 푸는 수탉의 서슬에 우리 수탉은 다시 상처를 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들 37쪽입니다. 고추장을 좀 더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서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거지 퍽 후회가 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도 고추장을 먹으면 막 병든 환소가 막 살모사를 먹고 힘이 난 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떤 모습을 날 수 있냐면 나의 어리숙한 생각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면 이제야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병든 모양인 것 같다. 결국 정신이 든 모양 같다. 점순이는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히고 나는 닭에게 무엇을 먹여보았습니까? 고추장을 먹여보았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망할 계집애 같은 표현, 이런 비속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놓은 것을 발견했는데, 요거는 아까 어디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과거, 현재로 어떤 구성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얘기했어요. 그렇죠. 현재, 과거, 현재로서 여기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여기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무슨 부분일까요? 소설에서? 그렇죠,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 소나무 삭정이를 따가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이 복쟁이를 돌려보고 싶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느껴요, 점순이에 대해서. 그쵸. 자꾸만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점순이에게 분노를 느낀 나죠.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닭을 괴롭힙니다, 점순이가. 그래서 그런 점순이에게 분노를 느낀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소나무, 이제 나무를 하러 올라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점순이가 또 우리 집 닭이 고추장을 먹여서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또 닭싸움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령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내 길목에다 쌈을 붙여놓고 자기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가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해 닭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닭싸움을 붙인 이유는 원래 무엇이었어요? 점순이가 자꾸 닭싸움을 붙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점순이가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해서 닭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난 나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하는 질문은, 닭을 가두고 나무를 하러 가는 나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닭을 가두고서 나무를 하러 가는 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냐면 지금 닭이 고추장을 먹였는데 되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점순이가 나의 닭을 꺼내어 닭싸움을 붙일까봐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혹은 닭을 두고 나무를 하러 가야 해서 초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순이가 나의 닭을 꺼내어 닭싸움을 붙일까봐, 왜냐면 지금 내 닭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닭싸움을 붙일까봐 걱정도 되고, 동시에 닭을 두고 나무를 하러 가야 돼서 초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 38쪽입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빈사지경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거의 죽게 된 처지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우리 닭이. 그래서 나는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점순이는 어떻습니까?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들기만 푸는 그 꼴을 보니 더욱 치가 떨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뻔뻔한 점순이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는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지금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순이에 대해서는 본래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쵸. 점순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점순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숙탁을 담매로 때려 죽여 버렸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숙탁을 담매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때리는 맨입니다. 때려 엎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나의 마음을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쵸? 화가 나서 점순이네 수탉을 때려 죽이는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점순이가 하는 말이 이놈아 너는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때? 라고 했는데 동시에 이제 다시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누집 닭인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누구 집 닭입니까 이거? 점순이의 닭이죠. 근데 점순이는 무슨 집이에요? 그렇죠. 마름집이죠. 결국 소작이니 아이들이 마름집의 수탉을 죽인 현실을 일깨우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름집의 수탉을 지금 죽인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소작인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는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점순이네 수탉을 죽인 후 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내용은 점순이가 또다시 닭싸움을 붙여놓고는 보고 화가 난 나는 점순이의 수탉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쪽을 보도록 하죠. 39쪽입니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손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얽히며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자, 여기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갈등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이제 하강할까요? 점점 하강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을 뭐라 할 수 있냐면 여기부터를 이제 뭐로 볼 수 있냐면 여기부터는 결말에 해당합니다. 결말.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에요.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얽힘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울음이 터진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 점순이가 뭐라 하냐면 그럼 너 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했어요. 그럼 너 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결말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갈등이 해소될 거라 그랬죠. 결국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아직도 그냥 점순이가 어디에 떠다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점순이의 의도를 여전히 알아채고 있어요?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채지 못하고 있죠. 점순이의 의도를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점순이와 나가 화해하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나와 점순이 사이에 이제 화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나가 그럼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름집이 닭을 죽였으므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소작하는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도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싸한 그리고 그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자, 그래서 점순이와 나 사이에는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점순이와 나 사이에 풋풋한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디 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비속어는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이 소박한 모습을 또 해학적으로 그려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는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동백꽃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노란 동백꽃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 동백꽃이 실제로는 그 동백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생강나무 꽃이다. 37쪽을 보면은 37쪽 오른쪽 아래에 보면 소설 동백꽃에서 동백꽃은 동백나무에서 피는 붉은꽃이 아니라 생강나무에서 피는 노란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튼 여기서 일단 동백꽃이라고 하니까 이 동백꽃의 역할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힙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죠? 뭐 스타벅스 커피 속으로 파묻히는 게 아니라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노란 동백꽃 자연물 속으로 파묻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와 점순이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화해하고 있죠.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긴 풋풋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란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그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이런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확 그려지죠. 이런 후각적 이미지가 딱 그려지면서 이 풋풋한 감정, 그래서 나와 점순이 사이의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알싸한 향긋한 그 냄새라는 이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소설 동백꽃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역순행적 구성도 나타나고 있었고,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현재의 부분에서 시작했죠. 이게 발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거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나흘 전 얘기가 나왔을 때였죠. 이 나흘 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교재로 29쪽입니다. 29쪽 보면 이 나흘 전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나흘 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간 순서와 거꾸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나타나냐면 여기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됐죠. 그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재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그쵸. 네,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잠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재로 37쪽입니다. 바로 37쪽에 보면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여기서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현재, 과거, 현재로 이어지면서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설 동백꽃 읽기를 모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이 소설 동백꽃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시 소설 동백꽃 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